여러분 책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디서부터 할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뭐가 올라가 있냐면 밑줄 긋기 혹시 올라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밑줄을 그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밑줄 긋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책 아무데나 그냥 자유분방하게 밑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책을 정리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의 70%거든요. 내가 이제 이 책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또 강의하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요. 뭐 밑줄 그어주면서 토 달아주면서 토시 달아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거기다 제가 다 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서 다운받으면 아마 핸드폰으로 다운받을 수 없어요? 안 돼? 오전에는 안 열려서 다시 말씀드렸었거든요. 아, 왜 안 열리죠?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 아까 다시 핸드폰으로 하니까 안 된다고? 아니 컴퓨터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지? 그래요? 아무튼 그 책을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어디까지 해놨냐면 107조 전까지 해놨어요. 우리가 강의 들은 데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강의 들어오기 전까지 또 다시 해가지고 해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다시 줄 긋고 이렇게 하면 강의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 내가 다 읽었다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형광펜 해가지고 해놨으니까요. 항상 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녹색인가 하고 노란색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묻는 거죠. 질문 형태에 비슷한 것이고 여기는 뭐냐면 노란 것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거기 줄 그을 때 그거 보고 아무데나 똑같은 색깔로 줄 좀 긋지 마세요. 아니죠. 그리고 줄 안 그어진데 하지 마시고 줄이 그어진 것은 이미 그 책에 줄이 그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해서 줄 거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줄만 긋고 형광펜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서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정리를 할 때 그 형광펜 내는 부분만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책을 볼 때 쉽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할 때 색깔은 꼭 내가 했던 색깔하고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색깔을 다 동일한 색깔로 줄 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문하고 답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공부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코멘트를 좀 해놓고 찾아보니까 글씨가 이제 몇 개씩 이제 틀린 오자들이 있어가지고 중요하진 않지만 좀 잡아놓은 거 있는데 아직 뭐 다 안 봤으니까 책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어제 이제 남양주에서 뭐를 했냐면 채권법을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했어요. 보셨나요? 그래서 채권법 문제풀이가 남양주에서 지금 했어요. 우리가 아마 홈페이지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 여기를 뭐라면 민법 총칙을 하려고 그래요. 민법 총칙.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은 그냥 문제가 푸는 것이 아니고 이론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나 다 들을 수 있고 여기는 안 하냐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제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미리서 시간 될 때 미리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그재그로 강의를 해서 먼저 완성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먼저 채권법 지금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총칙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나면 어디 가면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별법을 해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냥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볼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그럼요. 그럼 보면 페이지요. 88페이지. 민법. 보이시나요? 88페이지 보이죠? 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이미 시험을 쳤지만, 문제를 풀었지만, 또 문제만 또 풀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잠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다? 이것을 권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 관계요. 이 권리관계는 또는 무슨 관리, 뭐의 줄임말이다? 권리 의무 관계죠.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의 줄임말이죠. 만약에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의무로 불이행하죠. 그럼 여기서 뭐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법률관계가 비교되는 것이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관계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법 총칙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요 또 무슨 법이 있다? 채권법이 있다고 그랬죠. 채권법에서는 권리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이것을 채권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권리와 의무관계를 뭐라고 한다? 채권 채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 채무관계. 그런데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법률 관계일 때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는요 법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채권이다, 채권 채무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다,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호의동승. 호의동승은 공짜로 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호의동승은 원칙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죠. 이 청구권을 뭐라고 얘기해요?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가 있다? 그러면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 관계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간관계인데요 법률 관계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호의동승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민법 750조요. 그것을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가박이라고 호의동승은 인간관계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나올 수는 없어도 불법행위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손해배상이 발생했죠?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했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감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경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뭐라고도 표현한다? 그것을 신의칙이다 이렇게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액을 말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사실 대부분 판례를 보면 없는데 다른 교수들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감경할 때는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원칙의 판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수들 책에 보면 뭐냐면 무상계약의 법리다. 이런 무상계약의 법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공짜로 타고 갔는데 돈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이런 뜻이에요. 또는 뭐냐면 과실상계다.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소래의 잘못을 상쇄시킨다 이런 말이잖아요.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해서 알겠죠?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판례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다른 사람 책에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감경을 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각을 해봐. 공짜로 타고 왔는데 돈을 다 달라. 손해 입은 거. 그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요. 인간적으로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조금 깎아줘야 되는데 그럼 감경이 달라가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판례는 신의성실 원칙이라든가 형평원칙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교수 책에 보면 무상계약의 법리다, 과실상계의 법리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알겠죠?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인간관계하고 항상 법률관계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률관계는 뭐냐? 계약을 법률관계로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하죠? 가분들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관계를 뭐라 한다? 법률관계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봐봐. 채권이 뭐죠?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것을 법률관계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인간관계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 사이의 약속.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요. 여기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반대해가지고 저리서 하자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애시장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시죠. 88페이지요. 법률관계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법률관계와는 달리 인간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관습, 도덕, 종교의 규율을 받는 무슨 관계다? 생활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 이렇게요. 2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컴퓨터를 선물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신정 연휴 친구들과 등산하기로. 친구들과 등산하기로. 근데 한 명이 빠졌다 이 말이죠. 그 사람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이다. A와 B가 유대교 방식에 따라서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런 것도 뭐죠? 다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알겠죠? 법률관계에 속한다. 틀렸죠? 5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 매달 법률이 정하는 부양료. 법률이 정하는 부양료?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천은요? 부양료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관계죠. 여기까지가 법률관계. 그런데 그것 왜 내가요 돈 버는 대로 얼마씩 더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준단 말이죠? 그걸 주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권리죠? 그러면 법률관계인데 지금 이것은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것은 부양료 왜 것은 인간관계다. 이렇게. 정답 1번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여기까지는 무슨 뭐다? 호의동승이죠. 호의동승. 옳지 않은 거 1번. 차량의 운행자와 동승자 사이의 관계는 채권관계. 채권관계 다른 말로 뭐한다? 이퀄 권리관계.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운행자와 동승자 사이의 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맨 끝에 무슨 관계다? 호의관계다. 호의관계는 뭐라고 얘기한다? 인간관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호의관계에서는 이행청구권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 호의관계는 뭐다?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 뭐는 발생할 수 있다? 3번 불법행위 줄과 불법행위 사고 발생 이렇게요. 사고가 발생하죠.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죠.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죠. 중요한 것은 5번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동승자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배상액을 감경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맨 끝에죠? 4번의 맨 끝에 신의칙 또는 뭐란다? 형평의 원칙.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감경하죠. 그다음 또 써봐. 무상계약의 법리. 무상계약.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뭐라고 써요? 무상계약의 법리 했어요? 자, 거기다가 또 뭐라고 쓰냐면 과실상계의 법리. 무상계약의 법리.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해서 감경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됐죠?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제 3번 있죠? 3번부터 한번 보는데요. 3번은 권리취득 기타 있죠? 잘 봐요. 우리 이제 3번을 보려면 우리한테 강의를 기본 강의할 때는 안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이걸 한번 본단 말이죠. 자,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이 승낙을 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요건에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여기요. 대금하고 뭐가 있어? 등기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 효과 이것을 뭐라 한다? 결과라고 얘기하죠. 이 법률 효과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권리가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해. 권리가 변동한다. 자, 그럼 봐봐.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일단 권리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소유권이 발생하죠? 등기해주면 을한테 발생하죠. 누구의 권리가 소멸하죠? 갑의 권리가 소멸하죠.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됐죠? 갑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것을 뭐냐?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봐. 이러면 뭐냐면 우리가 권리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죠? 권리와 의무죠. 그럼 봐봐. 이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권리, 의무,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권리, 의무 변동이다. 권리와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의 뭐라 한다?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률 관계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 의무를 줄여서 권리라고 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된다. 권리 의무가 변동된다. 법률 관계가 변동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책을 보면은 제목이 법률 관계의 변동이에요. 어떤 사람 책을 보면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에요. 어떤 사람 책을 보면 권리 변동이라고 돼 있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보면 권리가 이러면요 발생하는 것을 봐. 발생. 권리가 발생하죠. 발생하면 이것을 말한다.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원시취득이요. 그럼 여기 또 뭐가 있냐? 여기요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원시와 승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죠. 원시란 것은 내가 건물을 맨 처음에 신축을 하죠. 건물을 신축하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에 대한 이전에 소유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내가 맨 처음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원시 인류다, 최초 인류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이해됐죠? 승계란 말이 뭐야? 승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승계는 넘겨받아야 되니까 내 앞에 누군가 그걸 전주라 그래. 내 앞전자 내 앞에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 돼. 알겠죠? 전주. 그러니까 승계란 말은 내 앞에 누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란 말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죠. 무권리자로부터 승계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건 나올 수 없겠죠. 우선 이해됐죠 지금? 승계란 말은 누군가로부터 넘겨받는 걸 승계를 한단 말이죠. 최초 취득하는 걸 뭐라 한다? 원시 취득. 그래서 내가 건물을 신축한다. 그럼 또 봐요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출생하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출생하면 그 어린아이는 뭐를 취득한다? 인격권을 취득하죠. 처음으로 인격을 취득하죠. 엄마는 뭘 취득해? 친권을 취득하죠. 친권? 그것도 다 원시 취득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요. 갑하구라고 지금 청약과 성낙위에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니까 갑은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했죠. 그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어른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하죠. 그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시 취득을 뭐라고 한다? 절대적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절대적 발생.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시 취득은 우리 편의 소유권 부분,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어.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어.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 부분에 보면 뭐냐면 우리 물권법에 소유권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뭐냐? 취득쇼가 있어.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이 있어. 법적으로 순서예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 있어. 무주물 선점. 이런 무주물이 뭐냐면 주인 없는 물건이죠. 산에 있는 산토끼. 선점. 먼저 잡는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선점. 알겠죠? 그러니까 산토끼는 누가 주인이에요?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 뭐죠? 누군가요? 그렇죠. 잃어버린 물건이죠. 내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나의 지배를 떠나 있는 물건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원에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오셨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 햇빛이 쨍쨍 나니까 우산을 모르고 놓고 가는 거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장물이죠. 매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요 우리가 고택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토지 같은 데 보면 금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매장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첨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첨부는 여기서 뭐냐면 부합이 있어. 부합. 이런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1층 건물에다가 다시 2층을 증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합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혼화가 있고 혼화는 뭐냐면 섞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산 참깨 한 대하고 국산 참깨 한 대가 섞여. 그러면 섞였는데 분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혼화라고 얘기해요. 혼화. 알겠죠?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밀가루는 재료죠. 이 밀가루를 먼저 반죽하고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요. 케이크. 그런 것을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왜냐? 여기가 소유권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취득쇼하고
취득시효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의치득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무주운 섬전 유시업 등 매장 변경 이게 세 가지인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게 부합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 보면 여기다가 막 동그라미에서 암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물권법의 목차예요. 물권법의 목차. 소유권의 목차라고. 그러니까 물권법을 공부하려면 자정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여기에다가 뭐를 더 하나 난다?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 이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좀 암기하고 싶다. 그러면요. 원시잖아요. 원시. 알겠죠? 그래서 원시니까요. 시효자 돌림으로 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이니까 시효자 돌림으로 가면 돼.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정, 유시물 습득 이런 식으로. 하다 안 되면 하다 시효자 돌림이다. 2판 3판. 아니 내 머리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럴 때는 그냥 일단 시효자 돌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봐.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요? 여기는 원시고 이건 승계죠.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것이다? 승계 취득을 묻는 거야. 이 정도는 알겠죠? 승계 취득이 아닌 것은 원시 취득을 물어봐.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연결. 승계 취득은 승계 취득 옆줄 긋고 취득시효.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은 뭐냐면 여기서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설정적 승계.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여기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설정적이란 말하고 이전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봐.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소유권.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 소유권은 권리예요. 소유권. 이것은 물권인데 권리란 말이죠. 소유권을 먼저 뭘 할 수 있냐? 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점유 권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에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걸 용익이라고 그래. 알죠? 이것을 용익 권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처분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내 거 내 물건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처분 권능이라고 얘기해. 자요. 여기요. 한번 볼펜 한번 들어볼래요? 볼펜. 여기 볼펜 들고 있죠? 볼펜을 뭐 하고 있어? 지금 소유권이죠? 그럼 뭐 한다? 점유하고 있죠. 점유. 잡고 있으니까. 쓰면 뭐 필기할 일은 없겠지만 그럼 뭐다? 사용하죠. 사용. 누군가가 빌려달래. 그럼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수익. 사용하고 수익. 그럼 또 뭐가 있다? 또 처분. 다 쓰면 버리죠. 누군가가 사고 싶다고 하면 어때요?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처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알겠죠? 이 세 가지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 이제 내가 이러면요. 왜 법률적 용어를 우리가 권리 그거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권리가 뭐다 쭉 이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여기서 또 권리라는 게 또 나오죠. 소유권은 권리거든요. 우리가 민법통 첫 시간에 권리가 뭐라 했죠?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뭐냐? 뭐로 이루어졌다? 뭐로? 권능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은 머리 부분과 몸통과 하체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뭐란다? 권리라고 하죠. 머리 부분을 뭐란다? 권능. 몸통을 권능. 하체를 권능. 이 권능이 모이면 뭐가 돼? 인간. 이 권능이 모이면 뭐가 돼? 권리가 돼. 그러니까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 네이버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알겠죠? 누구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라고. 알겠죠? 그래서 권능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권능은 뭐다?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그렇죠. 개개의 사실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과 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보면 소유권이죠. 이 집이 내가 집이란 말이에요. 소유권이란 말이죠. 소유권. 이 집인데 이 1층을 을한테 전세를 주고 싶어. 전세를 주고 싶어. 그럼 전세를 주면 뭐나? 이 사람한테 점유해서 사용하라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준단 말이죠. 집 팔아먹으라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 결국 뭐다? 전세권은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요? 일부만 가져요? 그것을 뭐란다? 설정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 귤 던져. 귤 던졌죠? 봐. 이게 지금 이거 봐. 지금 이쪽에서 그대로 던졌죠? 그대로 왔죠? 그대로 다 왔죠? 이것을 이전이라고. 이전. 이걸 이전이라고 그래. 전부를 그대로 줬잖아요. 봐.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 집을 그대로 갑이 을한테 팔아. 그대로 그걸 소유권을 설정한다고 하네. 소유권을 뭘 한다? 이전한다고 그래. 전부 그대로. 전부 다 줬잖아요. 자, 봐, 이제. 귤을요? 귤 지금 깠죠? 깠죠? 그럼 뭐, 일부 줘. 받아. 일부 줬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무서운지 알겠죠? 이걸 설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귤을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대로 준다? 이전. 조금 떼가지고 준다? 뭐?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냐? 항상 봐봐. 전세권을 설정한다. 우리가 은행에다 돈 빌리고 저당 잡죠? 저당 잡았다고 해서 은행이 소유권을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 안 가져가죠? 그것을 뭐 한다? 저당권을 뭐 한다? 설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뭐가 있다? 소유권.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 여기다 뭘 한다? 병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저당권. 만약에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있다. 그럼 여기 정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 위에다가, 남의 땅 위에다가, 땅 지자 윗상자, 남의 땅을 빌려서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 위에다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빌리는 것, 그것을 지상권이야. 지상, 땅 위에. 알겠죠? 그것을 지상권. 이런 것을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전이라는 말이 있지, 이전. 이전이라는 것은 있는 거를 그대로 주는 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요. 이걸 내가 주면은 이만큼 이게 달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단 그대로 달아있는 상태 그대로 주는 걸 뭐라 한다?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여기가 새 거면 새 거 그대로 오겠고, 만약에 중고이면 중고 그대로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흠집 있으면 흠집 있는 거 그대로 오겠죠. 그걸 뭐라 한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하자를 그대로 뭐 한다? 승계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전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요,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특정 승계, 그 다음에 여기요,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지금부터 봐.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괄, 상속이 있고, 해서 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포괄 유증. 그럼 여기는요, 여기. 특정이죠? 특정 뭐가 있어? 매매가 있고요, 매매. 그 다음에 여기요, 교환이 있고요. 여기 증여가 있고요. 경매 같은 거 있죠? 이걸 특정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뭐냐? 이전하긴 하는데, 이 건물이 갑에서 을로 이전하긴 하는데, 어떻게 이전하냐?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 A라는 사람이 건물 있고, 상가 건물 있고, 그럼 여기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만 갑이, 뭐죠? 갑이요, 을한테 팔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뭘 해야 돼? 별도로 뭘 해야 돼? 계약을 해야 이 물건이 갑에서 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을 봐. 포괄 상속이죠? 상속을 한번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A, B, C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갑이 사망하죠? 사망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요? 세 개가 다 누구한테 가버려? 을한테, 상속인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이전을 해. 그걸 포괄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만약에 이 집을 내가 가져오려면, 우리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증여를 받든지, 경락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개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을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한꺼번에, 이런 아버지가 만약에 아파트가 10채가 있어. 아버지가 사망했어. 아들이 상속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아파트 10채가 나한테 그냥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포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괄.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이 가장 잘 나오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이렇게 나와. 먼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냐? 지상권 설정 이렇게. 지상권 어디에 들어가? 승계 취득에 속하죠. 또는 여기 뭐냐? 상속 또는 매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갑의 소유권의 전세를 잡는 것을 이전적 승계를 한다. OX. X. 뭘 한다? 설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거 족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족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봐. 여기 매매죠, 매매.
매매는 뭐다? 특정이죠. 특정은 또 어디에 속해? 이전이죠. 이전은 또 어디에 속해? 승계치득에 속하죠. 이해됐나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봐.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라는 그 뭐다? 매매는 뭐다? 특정이다. 특정 승계, 이전적 승계, 그 다음 뭐다? 승계치득이다. 이렇게. 그래서 특정 승계다, 이전적이다, 승계치득이다. 이렇게. 매매는 여기 봐봐. 여기서 상속 봐봐. 상속은 뭐다? 상속은 뭐다? 포괄이죠. 그래서 포괄이다. 포괄 승계인데 상속은 또 어디에 속한다? 이전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상속은요. 야, 니네 아버지 누구니? 포괄인데요. 할아버지는 이전인데요. 이거잖아요. 이한테 매매한테 물어죠. 니네 아빠는 특정인데요. 할아버지는 이전인데요. 둘 다 뿌리가 이전 아니에요. 야, 니네 그럼 고조는 누군데? 그럼 누구라고 그래? 승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괄이고, 이전적이고, 뭐란다? 승계치득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 나왔냐? 상속은 원래는 옛날에 나 포괄 승계다. 이렇게. 옛날에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매매는 포괄, 상속은 특정. 이랬습니다. 콕 가로놓게 이렇게 연결해서 틀린 거로 시험에 많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번 18인가 시험에 뭐라 나왔냐? 상속은 이전적이다.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속은 포괄인데 뭘 이전이냐? 다 찍은 거예요. 알겠죠? 다 떨어지죠. 이해됐죠? 왜냐면 상속은 봐봐.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치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원시치득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전세권 설정하죠, 전세권은 뭐다? 전세권은 설정적이죠. 설정적이면서 뭐다? 승계치득이다. 이 말이죠. 승계치득이다. 설정적 승계치득.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갑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승계치득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해? 승계치득이니까. 갑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승계치득이다. 매매는 승계치득이다. 상속은 승계치득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단편적으로 암기하면 큰일 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얘기 나와?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했다. 계약. 다음 주에서 맞는 거 틀린 것은. 갑과 을의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냐? 갑이 을에 대해서 등기를 해주는 것.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한다. OX, X.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는 것은 갑이 을한테니까 원시의 승계예요. 승계잖아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설정적 승계다. OX, X잖아요. X. 무슨 승계다? 이전. 그대로 가니까 이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니까. 알겠죠? 자, 또 한 가지 봐봐. 지금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 있고, 여기가 을이 누구죠? 을이 전세권이죠. 그러면 전세권을 할 때는 이때 뭐냐? 전세권 설정이라고 그래. 전세권 설정. 알겠죠?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런데요, 이 전세권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한단 말이죠. 전세권을 양도한단 말은 이걸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전세권을 병한테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전세권을 양도를 뭐다? 설정이라고 한다. 이전적이라고 한다. 이걸 이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갑이 소유자죠. 갑의 건물에다가 전세를 잡는 것은 전 소유권이 다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한다? 설정이죠. 일부는 줬잖아요. 그런데 을이 전세권자인데 을이 전세권을 양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세권을 그대로 팔아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을이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을 정한테 전전세를 줘. 전세권을 준다 이 말은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다시 또 전세를 줬다 이 말이죠. 이것을 또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죠? 바뀐다고 바뀌어. 다시 갑의 건물에 전세를 잡는 것을 뭐라 한다? 설정적이다. 전세권을 팔아먹는 것을 양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전적이다. 다시 전전세를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발생이고 이제 변경을 봐. 그럼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여기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용의 변경이 있어.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작용의 변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주체다, 내용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뀐다? 을로 바뀌죠. 을로.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뀐다? 을로 바뀌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전적 승계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라는 말이나
주체가 바뀐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질적 변경. 이걸 질을 뭐란다? 성질. 양은 뭐냐? 수량, 개수. 알겠죠? 양적하고 질적. 그럼 뭐냐? 이렇게 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지죠? 양적 변경도 뭐다? 내용의 변경이고 질적 변경도 내용의 변경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질적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 이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이 물건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불능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을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대신 뭐로 준다? 손해배상으로 주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물건의 인도가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불타가지고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그래서 결국 물건이 뭐로 바뀌었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 물건이 1억짜리다. 1억짜리가 불타버렸어. 그러면 손해배상도 얼마로 준다? 1억을 주죠. 알겠죠? 물건이 뭐로 바뀌었을 뿐이다?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을 뭐란다?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적. 양성 아까 우리 첨부. 1층 이렇게 했는데 1층 건물인데 여기다가 중축을 한다 말이에요. 중축. 그럼 중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늘어났죠. 자, 그럼 봐.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단 말이죠. 3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유자는 1층부터 몇 층까지? 3층까지 쓰잖아요. 1층부터 3층까지. 1층부터 몇 층까지? 3층까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1층을 전세로 줘, 전세. 1층을 전세를 줘. 전세권. 1층을 전세권을 준다. 이 말이죠, 전세권. 알겠죠? 그럼 1층을 전세로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의 범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 사람이 전세를 주면 소유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어나,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양적이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알겠죠? 만약에 전세권자가 나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소유권의 범위가 어떻게 돼? 늘어나죠. 그래서 양적이다. 양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여기 나와. 물건의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양적 변경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변경? 질적이면서 내용이다.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을 뜻해. 효력. 좋아졌다. 이 말이죠. 효력의 변경이다. 그래서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다. 이 말이죠. 그럼 효력의 말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그럼요, 2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 좋죠. 2번보다는.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한다. 이 말이죠. 순위가 승진했단 말은 좋아졌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이러면 임대차 있죠. 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대항력이란 게 뭐다? 봐. 내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그럼 내가 보증금 1억을 줬단 말이죠. 그럼 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죠. 권리. 그런데 갑자기요, 주인이 갑에서 울로 바뀐 거예요. 그럼 갑에서 울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나는 임차인은 갑한테 보증금을 줬으니까 갑에게만 보증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가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죠. 바뀌면 갑한테 받을 돈을 갑한테 청구하지 않고 그것을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임대차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대항이라는 것은 뭐냐?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뭐란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멸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 그럼 소멸은요, 뭐가 있냐? 소멸은 뭐가 있냐면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이 있어. 절대적 소멸이요. 그럼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건물이 멸실되죠?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해. 소유권은.
그런데 건물이 멸실됐다 할지라도 물상대위 할 수 있어. 물상대위 뭐겠다? 질권하고 저당권은 물상대위 할 수 있는데 물상대위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우리가 건물이 없으면 소유권은 무조건 소멸을 해. 그런데 건물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있다. 물상대위. 그럼 나중에 배우겠지만 질권과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여기 건물 있죠? 건물. 이렇게 건물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이렇게요. 자,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뭐가 있냐? 건물 있잖아요. 이거 누구죠? 이건 갑이죠? 이건 누구다? 을이잖아요.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뭘 한다? 발생하죠. 누구의 권리가 없어진다? 갑의 권리가 소멸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갑에서 을로 뭐가 됐다? 변경됐죠. 변경. 이것을 말한다?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소멸이죠.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발생이죠. 두 사람은 다 눈이 두 개니까 두 쪽으로 다 보면 되죠. 한쪽으로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보면 둘 따로 보면 뭐다?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누구를 보고 얘기하냐 이 말이죠. 발생, 변경, 소멸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건물이 지금 있다 없다? 있다.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건물이 아예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아닌 것이 이걸 절대적 소멸이고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됐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번 권리취득의 모습 중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 원시취득 돼 있나요? 원시 봐봐. 그럼 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 그럼 뭐가 아닌 것? 승계취득이 아닌 것. 알겠죠? 자, 1기억 시효 원시취득이죠? 니은 상속은 뭐라고 그래? 상속 봐봐. 상속은 뭐다?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취득이다. 딕은 유실물 원시다. 전세권 취득, 전세권 설정적이다. 설정적. 알겠죠? 그 다음에 유증이죠? 어려운 유증도 마찬가지죠. 알겠죠? 이것도 뭐다? 승계죠. 승계. 건물의 신축은 원시죠. 원시. 처음으로. 알죠? 유증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서 내 물건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물건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승계죠. 승계. 신축은 원시죠. 원시. 됐나요? 그래서 3번에서 원시는요. 기억, 디귿, 비읍. 기억, 디귿, 비읍.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자, 서로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좀 옛날 고전적인 문제인데요. 원시 봐봐. 원시는요. 위가 아니고 선이 취득. 선이 취득. 유실물 습득. 원시 맞죠? 포괄은 상속은 포괄인데요. 사인증여 동그라미 사인증여. 증여는 이것은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특정 승계, 죄송해요. 특정 승계예요. 특정 승계. 사인 증여는 특정 승계 이렇게. 3번 특정 승계는 뭐죠? 매매. 알겠죠? 교환, 증여 이런 거죠. 설정은 뭐죠? 설정. 건물의 저당권, 지상권이나 저당권 설정. 내용 봐봐. 여기 봐봐. 내용은 두 가지야. 양적하고 뭐하고 질적하고 두 가지. 양적하고 질적. 근데 여기는 뭐죠? 물건의 증감이죠. 증하고 감하니까 뭐죠? 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양적이죠. 그래서 물건의 증감은 양적이면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제한물권 주는 곳이고 전세권이요. 소유권에다가 전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죠. 소유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양적이죠. 양적.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은요 두 가지죠. 양적 변경하고 무슨 변경하고 질적하고 이 질적, 양적과 질적을 담으러 한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알겠죠? 2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잘 보란 말이죠. 아시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를 보냐면, 자, 이제 권리취득 발생 변경 소멸했죠?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 알겠죠? 자, 그럼 봐. 이 법률 사실은 용태하고 사건으로 나누죠. 사건하고. 용태하고 사건하고. 알죠? 용태, 사건 이렇게. 용태가 뭐죠? 용태. 참 어려운 말이죠. 용태. 용태는 뭐냐면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을 말한다? 분류, 이 말이죠. 분류.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법률적 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률적 사고 생각을 나누어 놨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사건은 뭐지? 사건 봐봐. 두 개 비교죠. 비교니까 사건은 정신작용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인간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있다. 여기는 인간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큰 차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하냐? 인간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걸 뭘 묻는다? 사건. 이제 봐봐. 오늘 밖에 날씨가 의외로 좀 따뜻하죠. 자, 내가요 오늘 아기가요 출생하려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 출생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김장해야 된대. 뱃속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나갈 날인데 오늘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왜? 엄마가 나를 위해서 10달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김장한다는데 괜히 자기 낳고 오늘 자기가 나가면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김장해야 되고 그때 또 엄마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하루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나오면 된다. OX. X 안 되죠. 그게 인간 내 생각과 관계가 돼야 하는데 관계없이 출생할 때 출생하고 죽을 때는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생과 사다. 생과 사. 죽고 태어나는 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정신작용, 내 생각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 시간은 뭐다? 취득시효가 있고 소멸시효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취득하고 만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뭐요? 시간이 흘러서 취득하고 시간이 흘러서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뭐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이것을 뭐란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 보면 또 이것만 있고 혼동 있죠. 우리 나중에 배워요. 혼동이라든가 부당이득 이런 것도 다 사건인데 그건 뭐 나중에 보면 되고. 이 용태 있죠? 용태는 인간의 정신작용이죠? 이 정신작용이 외부적 용태란 말이 있어. 외부적 용태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내부적 용태 이렇게. 참 웃기죠? 봐. 용태는 법적인 사고를 얘기하죠.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것이 밖으로 나타냈다. 밖으로. 그걸 뭐란다? 행위라고 그래. 외부적 용태를 한마디로 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이 내부적 용태, 내부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거 뭐냐? 의사적 용태하고 그 다음에 관념적 용태하고 이렇게 관념적 용태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알겠죠? 이런 관념적이란 말이 뭐죠? 관념적. 그럼 우리가 의사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운단 말이에요. 뭐라 나오냐? 무슨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사. 이런 의사나 의사 용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요 관념적 용태는 좀 알아야 돼. 여기 보면 뭐가냐? 악의하고 선의하고 이것을 관념적 용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럼 우리 문법에서 악이라고 하는 말이 뭐다? 악이 안다, 모른다. 안다. 선의는 모른다. 그래서 악의는 알고 있다. 선의는 모른다. 그것을 악의하고 선의라고 그래. 자, 이 정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악의하고 선의는 다 어디에 속한다? 우리 지금 어디 걸 배우고 있어? 봐봐. 법률 사실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은 다 뭐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행위적, 외부적 행위. 행위는 여기서 뭐가 있냐? 여기서 봐봐. 적법 행위가 있고요. 적법 행위가 있고 여기서 위법 행위가 있어요. 적법 행위, 위법 행위 이렇게. 이런 위법 행위는 뭐가 있어요? 위법하다, 위법. 여기는 적법이죠? 여기는 뭐가 있다? 위법이죠. 위법은 뭐가 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고요.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불법 행위 이렇게. 채무불이행하고 불법 행위하고. 그걸 위법하다고 얘기해.
나중에는요, 사기나 강박을 배우거든요. 사기나 강박은 위법행위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사기, 강박. 자, 그 다음에 적법행위는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알겠죠? 여기서. 뭐가 있냐? 여기서 법률행위. 우리 또 배웠어. 이런 법률행위하고요. 여러분 또 뭐가 있다? 법률에 뭐가 있어? 법률에 규정이 있죠. 법률의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이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준법률행위. 여러분 법률 규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었어? 네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뭐? 부당, 이득, 불법, 행위, 사무, 관리, 준법률행위. 이게 바로 여기 준법률행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죠. 준법률행위. 그래서 법률 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 말이죠. 두 개 이상을 뭐라 한다? 합동행위다. 합동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뭐가 있어?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됐죠 지금? 두 개를 뭐라 한다? 두 개를 계약이라고 하죠. 두 개를 계약이라고 하죠. 한 개는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없는 거 이것을 뭐가 있다? 유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또 뭐를 포기한다?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그래서 이렇게 유원, 유증, 재단법인이고 이것은 여러분 무슨 법이다? 사단법인이고 한 개, 상대방이 있다. 그럼 뭐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해제,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취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제 또 뭐 상계 이렇게. 또 무권에서 뭐 추인, 그 다음에 또 뭐 철회. 그 다음에 또 뭐겠다? 동의 이렇게. 여기서는 뭐죠?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럼 봐봐.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의사표시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법률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봐? 준법률행위를 묻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준법률행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준법률행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 암기하고 있죠?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로 나누어져. 사실행위. 그러면 사실한 건 뭐냐? 사실은요 순수 사실행위하고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알죠? 순수하고 혼합하고. 여러분 봐봐. 우리나라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순수한 게 있죠. 우리나라만 있는 거. 뭐가 있죠? 메주로 만든 건데 메주로. 제일 순수한 게 뭐가 있어? 막걸리? 막걸리 좋아. 막걸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오케이. 막걸리 또 메주로 만든 것 중에 또 오케이. 청국장도 있고. 알겠죠? 메주로 만든 것 중에서 냄새가 가장 구수하면서 전 세계인의 코를 자극하는 것이 뭐다? 청국장. 가장 순수해. 아주 자연의 맛, 자연의 냄새 그대로죠? 청국장. 그래서 봐봐. 순수 사실행위죠? 순수한 건 매작물 발견. 매주가 발명했다 이 말이죠. 매주가 발명한 것이 가장 순수해. 청국장 이렇게. 뭐가 발명했어? 매주가 발명. 뭐 한다? 순수해. 가장 순수한 거. 매주가 발명. 청국장. 매작물 발견. 매작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뭐죠? 밀가루 가지고 케이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특허법상 발명할 때 발명. 그래서 매주가 발명이라고 해. 됐죠? 매주가 발명한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라고? 청국장.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혼합이라는 게 뭐냐? 자, 봐. 여러분 이제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냥 있지 마. 알았죠? 꼭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알겠죠? 그냥 선물하지 마. 선물을 했는데 나는 이거 비싼 거라고 선물했는데 상대방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어. 자기는요 비싸다고 해가지고 홍삼 사다 줬는데 열 많아가지고 못 먹어. 그럼 의미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물 중에서 선물은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가장 좋은 게 혼합해서 하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죠. 거기는 뭐 들었어? 껌 들었죠, 초콜릿 들었죠, 빵 들었죠, 케이크 들었죠, 이거저거 다 들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맛에 하나는 맞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험에 합격하면 선물을 좀 해. 사부한테 선물해, 사부들한테 선물 좀 해. 선물할 때 어떻게 한다? 혼합해서. 종합 선물 세트가 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뭘 한다? 혼합이다, 혼합. 알겠죠? 사부할 때.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선물할 때는 어떻게 선물한다? 그것은 혼합해서 선물해라.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알겠죠? 매주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이다. 매주가 발명. 가장 순수해.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한다? 혼합해서 한다. 혼합. 사무관리. 이렇게 사무관리. 여러분 놀랬죠? 선물하라고 하니까. 사무관리. 알겠죠? 부부의 동거. 부부의 동거. 부부가 동거하는 것.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부는 어떻게 하냐? 동거의 의사를 가지고. 알겠죠? 한다면 선점. 무주물 선점. 먼저.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유실물 할 때 유실물 습득할 때 유실물.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산토끼. 먼저 잡는 사람 짱이다. 선점, 무주물 선점.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종합선물 세트가 짱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됐죠? 여기 매주가 발명. 뭐가 가장 순수하다. 됐죠? 다시 두 개. 순수 사실행하고 혼합 있죠? 순수는 뭐다? 매주가 발명. 혼합은 뭐다? 사부 선물. 알겠죠? 자, 표현행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표현은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감정이 뭐죠? 감정. 용서죠. 용서하는 것.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관념할 때 관이죠. 관. 앞에 가요. 무슨 말이 있냐? 그건 중요하잖아. 맨 끝에 가면 뭐가 있다? 통지란 말. 통지. 또 승인이라고 하는 것. 승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관념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 그럼 봐봐. 이건 일본 학자가 이거 분류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혹시 총 맞으면 어떻게 총 맞으면 대퇴불을요. 이번에 북한군 병사 우리나라 왔죠? 와가 총 맞았죠? 총이 몸 뚫고 지나갔죠? 그걸 뭐라고 그래? 관통했다고 그래. 관통.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 그 병사 아주대 병원에서 알았죠? 관통상 입은 거 아니에요. 관통상. 뭘 입었어? 관통상을 입었다. 관통상. 관념의 통지. D가 무슨 말인지 관계없어? D가 통자는 말 통지. 승낙 승인. 관통 승인인데요. 알아 나도. 그냥 관통승은 없으니까 그냥 관통상 입었다고 그래. 알겠죠? 관통상입니다. 그래서 관념의 통지. 뭐다? 통지, 승인. 맨 뒤가 통지, 승인, 승낙. 이런 말이 있어. 무조건 뭐다? 관념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 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는 여러분 의사는 앞에가 무슨 말인지 중요해. 의사는 최고로 뭘 전한다? 거절을 전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의최거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요. 의최거.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써놨어 나한테요. 내 카페에다가요. 그러지 마시고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좋대. 의사. 여러분 의사들은 돈 없으면 뭐 한다? 항상 거절하죠. 그래서 의사는 최고로 거절하잖아요. 의사의 통지 의사. D가 뭐? 최고 거절. 관통상이부터 알죠? 관념의 통지는 D가 무슨 말? 통지, 승인, 승낙이라고 있으면 관념의 통지다. 그럼 옛날에 시험이 어떻게? 옛날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연결. 의사의 통지에서 통지. 관념의 통지에서 최고.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이게 전부가 다 준법령이죠? 준법령이가 아닌 것. 뭘 물어봐? 의사표시. 이걸 물어본다. 봐. 글자가 D가 다 두 개씩이죠. 그러니까 뭐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준법령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음 주에 준법령이 아닌 것.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암기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가끔 사용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 암기로 위해서 뭘 한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다시 봐. 우리가요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로 나눠졌다. 표현행위는 뭐가 있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뭐다? 의사는 최고로 거절 잘해. 의최거. 관념의 통지는요 관통상을 했다. 관념은 D가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주가 발명 가장 뭐하다? 순수하다.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한다? 혼합해서 한다. 됐나요 지금?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혼합해서. 그 다음에 매주가 발명한 것이 가장 뭐하다? 순수하다. 관통상, 의최거. 의사는 최고로 거절한다. 의최거, 최고 거절. 의최거, 관통상.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 우린 제가 강의할 때
거의 이렇게 두 문자를 따가지고 강의한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표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좋은 방법 있으면 하시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물어본다? 준 법률행위를 물어본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온 거 우리 한번 소화를 한번 해보자 말이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7번 한번 봐봐. 7번 5번부터 볼까요? 5번 우리가 법률 요건이 아닌가 그랬죠? 그러면 사무관리, 불법행위, 2번 불법행위, 4번 부당이득.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5번에요. 증여 계약은 뭐다?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죠. 1번, 2번, 4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법률 행위. 89페이지. 89. 법률 89페이지 5번. 증여 계약은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3번. 등기청권, 대금청권, 인도청권 이런 것들은 뭐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법률 효과 이렇게. 자, 6번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 법률 행위. 이런 봐봐. 법률 행위는 이게 법률 행위죠. 계약, 단독행위 이런 것들이죠. 합동행위. 그럼 봐봐. 대리행위 돼 있죠? 이것이 바로 법률행위예요. 왜 그러냐? 한번 봐봐. 2번 봐봐. 2번의 맨 끝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배우자 용서 동그라미 용서. 여기 봐봐. 용서. 여기 봐봐. 용서도 있어. 여기 써. 거기다가 감정의 표시 써.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 봐. 감정의 표시는 어디에 속해? 법률의 규정. 준법률행위죠? 자, 3번에 앞에가 절대 중요하잖아.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통지. 4번의 맨 끝에가 뭐라고 돼 있어? 최고. 그래서 3번은 뭐냐? 3번은 봐봐. 3번은 뭐야? 관통상. 관념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4번은 뭐? 4번 최고죠? 의사의 통지, 의체거. 최고거죠. 최고거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에? 이행에 뭐라고 돼 있어? 이행에 청구라고 돼 있죠. 그럼 이행을 청구한단 말은 동갑하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독촉한다고 그래. 독촉. 이것을 한마디로 뭐란다? 이것을 한마디로 최고라고 그래. 최고. 이 말이 좀 어려워. 이 말이. 이행의 청구는 결국 무슨 말이다? 최고라는 말이야. 최고를 뭐다? 의체가. 의사의 통지. 결국 뭐죠? 결국 봐봐. 여기요. 간통상 의체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 행위에 속한다. 남는 건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대리행위. 알죠? 대리행위. 알죠? 그래서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하죠?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거. 봐. 대리행위란 말은 뭐냐?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뭐다? 법률 행위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7번 봐봐요. 7번에요. 다른 거 다 1번, A번은 좀 놔둬. B 봐봐, B. 맨 끝에 뭐라고 했어? 채권장도의 통지. 그다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D를 봐봐. 뭐라고 했어? 변제의 최고니까 뭐? 의사의 통지, 의체거. 그 다음에 7번에 박스 안에 F. 연착 승낙이죠? 승낙 뭐라고 그래? 승낙. 관념의 통지. 간통상. 주주총회 통지죠? 통지가 뭐? 간통상. 관념의 통지. 매주가 발명. 순수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이렇게 돼 있죠? 순수사실행위 이렇게요. 그 다음에 A가요.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봐. 이걸 이제 가지고 따져. 자, 우리가 승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승인. 원래 승낙이라든가 여기요. 승인 이렇게 돼 있으면 A번하고 F 봐봐. A하고 F.
승인하고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거 뭐가 돼야 돼? 관념의 통지가 돼야 돼. 관통상 이렇게 관념의 통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A번하고 F는 승인하고 승낙이 있어도 알겠죠? 이것은 뭐다? 의사 표시이다. 여기 봐. 소멸시효 완성전 채무 승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승인. 자, 봐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승인인데 말이 달라. 써봐 일단.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승인, 완성 후 소멸시효 이렇게, 완성 전 완성 후 이렇게 됐나요? 그걸 먼저 하라고. 완성 전 완성 후. D가 둘 다 뭐라고 돼 있죠? 승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둘 다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이라고 돼 있으면 둘 다 아까 내가 말했죠?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봐봐. 잘 보라고. 완성되기 전이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돈 못 받아. 소멸해버려. 시간이 흐르면 소멸해버려.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10년의 시간이 흐르면 돈 못 받아.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을이 갑한테요 10년이 지나기 전에 자기가 갑한테 돈 1억 빌린 적이 있다고 승인을 해. 승인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9년째란 말이죠. 이제 1년만 있으면 돈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요 내가 너한테 그때 돈 빌린 거 있지? 승인을 해. 그러면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 중단이 되고 다시 오늘부터 다시 또 몇 년가? 10년이 지나야 돼. 1년만 지나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돈 빌린 거 있다고 그걸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죠.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또 몇 년을 가야 돼? 10년을 가야 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안 됐어? 안 됐고 이미 채무가 있어 없어? 이미 채무가 있는 걸 알면서 그냥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관념의 통지. 그런데 봐봐. 여기는 봐봐.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돈 갚 안 갚어? 안 갚는다니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니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채무를 승인했단 말은 내가 다시 돈 갚아줄게 이 말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돈 갚아줄게. 그것은 새로운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갚는 여기는 완성되기 전에 이미 어차피 지금 1년 남았으니까 돈 갚을 게 있어 없어? 있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러면 빚이 없는데 내가 빚 갚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하고 똑같냐? 새롭게 돈 빌려달라고 청약하는 것과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란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F를 봐봐. 이러면요 연착된 승낙이라고 돼 있나요 혹시요? 여러분 연착된 승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착된 승낙이다. 우리가 뭐죠? 여러분이 아직요 그 뭐죠? 채권법을 안 배웠으니까 채권법 보면 뭐가 되면 연착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연착의 통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단 말이죠. 내가 이제 갑일한테 편지를 보내죠. 갑일한테 편지를 보내. 그럼 우리 어떡하죠? 을한테 편지가 만약에 갑이 이렇게 을한테 편지를 보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 이렇게. 그런데 을이요 편지를 1월 9일날 보냈더니 1월 12일날 편지가 도달한 거예요. 이걸 뭐란다? 연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착. 알겠죠? 연착된 승낙은 뭐란다? 이퀄 새로운 청약이야.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 그럼 청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의사표시. 그래서 F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승낙인데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고. 청약. 그러니까 뭐가 된다? 관념의 통지가 아니고 뭐가 된다? 의사표시. 그래서 봐봐. 여기 이제 봐. 이제부터 헷갈린 걸 지금부터 정리를 한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보면 여기 딱 보면 여기 최고 거절이란 말하고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의사의 통지, 관념 통지가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 아닌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다 했으니까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말은 뭐다? 청구는 이것은 독촉한다는 말이고 독촉. 이것은 뭐다? 최고라는 말이고 최고.
이것을 뭐한다?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를 해. 의사의 통지.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수여. 그 다음에 여기는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을 주는 거, 위임장 주는 거.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하는 거, 표시. 표시를 뭐란다? 알린다는 말이다. 알린다. 이것을 뭐라다? 통지다. 통지니까 이걸 뭐란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해. 대리권 수여 표시는 관념의 통지. 대리권 수여는 뭐다? 본인의 일방적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 단독행위예요. 본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의사 표시고, 대리권 수여를 했다고 표시는 알린다, 통지한단 말이니까 관념의 통지. 말이 달라진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효 중단 사유.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채무를 승인한다. 승인 이것은 뭐다? 소멸시효 완성 후다, 완성 전이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그랬으니까 완성 전이다, 완성 후다. 아까 했었잖아요. 시효 완성 전. 시효 완성 전 채무 승인 이 말이야. 채무 승인. 완성 전 채무 승인.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완성 전 채무 승인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완성 후 채무 승인 이걸 뭐라 한다? 의사 표시. 이렇게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이 달라진단 말이죠. 말이. 이게 약간씩 말이 달라져. 됐나요? 이렇게 보는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요 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헷갈리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요, 네 번째는 이런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뭐냐? 우리가 여러분요, 채권법에서 배워. 채권법에서 보면 연착된 승낙이죠? 이 연착된 승낙, 이것만 딱 보면 뭐예요? 승낙, 그러면 뭐예요? 관념의 통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 뭐라 되냐?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청약하고 승낙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의사표시. 그래서 이걸 의사표시라고 한다니까.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 비교가 되는 것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고. 그 다음, 예전에는 시험에 뭐가 잘 나왔나? 예전에는 여기 2번이 시험에 잘 나왔다. 왜냐?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러면 뭐다? 관념의 통지. 이게 시험에 잘 나왔다니까, 예전에는. 알죠? 대리권 수여, 그다음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 달라진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요, 이제 시험,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죠? 얘기를 몇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정답 몇 번이다? 1번에, 7번에 몇 번이다? A하고 F다. 이런 말이죠. 자, 8번 봐. 8번 순수에다 써. 뭐라 써죠? 매주가 발명. 매주가 발명. 알겠죠? 그러면 있나 없나 봐야 되겠죠? 매주가 발명. 순수 사실행에 해당하는 거 어디가 있어? 4번이네, 4번. 매주가 발명 4번. 매장부라고 할 때 매. 알겠죠? 주송. 근데 그 다음에 1번은 뭐죠?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5번하고 이것은 뭐죠? 사부선물이죠. 사부선물. 3번에 4. 그 다음에 5번에 부. 그 다음에 선이 뭐죠? 2번에 무주물 선임할 때 선. 그 다음에 물고를 인도할 때 물. 유실물 습득할 때 물. 알겠죠? 사부선물. 이것을 뭐란다? 혼합사실행이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니까 이것은 암기해놨는데 어리가 났잖아요. 이거 틀리면 큰일이죠. 9번 의사표시인 것은 그럼 무슨 말이야? 그것은 그다 써.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의사표시인 것은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알겠죠? 첫 번째 맨 끝에 뭐라고 했어? 최고. 2번을 봐봐. 소멸시효를 중단이요. 중단시키. 여기 중단시키의 승인 뭐란다? 관념의 통지. 관념 통지. 채무이행의 최고. 의사의 통지. 5번 채권양도의 통지. 관념의 통지. 통지니까 관통상이니까. 알겠죠? 5번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 관념의 통지, 관통상. 알겠죠? 통지, 승인, 승낙. 그러면 4번 맨 끝에 뭐다? 추인. 여기 봐봐. 추인하고 써. 거기다가 추인, 철회.
추인, 철해는 뭐다? 의사, 표시.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이거 다 국가고시에 나왔던 거니까. 자, 10번. 10번에요. 준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기 줄고, 준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준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다?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다른 말보다 법률 행위를 찾아라.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다시 단독, 계약, 합동행위. 1번 A가 B와 사가 백상자의 매매에 관한 계약, 법률 행위. 이렇게 법률 행위. 2번은요 무능을 무자를 지고 제한 능력자. 무능력자란 말 없어서 무능을 뭐로 바꾼다? 제한 무를 제한으로 없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하는 최고 동남이 3번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통지. 4번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통지. 5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중단으로서 최고. 그러니까 뭐다? 5번은 뭐다? 최고니까 의사의 통지. 4번은 통지니까 뭐? 관통상, 관념의 통지. 3번은 통지, 뭐? 관념의 통지. 2번은 맨 끝에 최고, 뭐? 의사의 통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봐봐, 여기.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를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 의사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11번. 비표현행위를 뭐라 하냐? 비표현행위 줄고. 비표현행위를 뭐라 한다? 이퀄 사실행위라고 그래. 사실행위. 아까 말했잖아. 봐봐. 여기 봐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뭐라 한다? 표현행위라고 하죠? 표현행위. 그럼 비표현행위를 뭐라 한다? 사실행위를 여기. 이것을 비표현행위라고 그래. 사실행위를. 비표현행위. 사실행위는 뭐가 있어? 순수하고 혼합하고 있죠? 순수는 뭐다? 매주가 발명, 혼합은 사부선물이죠? 찾아봐, 이제. 1번에도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맨 끝에 뭐예요? 용서. 그걸 뭐라 한다? 거기다가 감정의 표시. 용서를 뭐라 한다? 감정의 표시. 그것을 뭐라 한다? 이퀄 표현행위라고 그래. 표현행위. 자, 2번은요. 소멸시효 중단. 중단으로서 맨 끝에 뭐? 승인이죠? 승인 그러니까 뭐? 관통상,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3번에요. 두 번째 맨 끝에 이행을 뭐 한다? 최고 그러니까 뭐?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5번 맨 끝에 최고 뭐라고 그래?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5번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뭐를 관리? 사무관리, 사부선물, 뭐다? 혼합, 사실행위, 비표현행위다 이 말이죠. 사실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비표현행위다 이렇게. 비표현행위, 사무관리 이렇게. 됐죠 지금?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에 가끔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벌써 시간 반 정도 갔단 말이죠.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나중에 뭐가 좋냐? 나중에 이제 물권법이라든가 가가지고 무슨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나와. 이러면 이제 뭐라 나오냐? 최고가 나오고 거절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추인이 나오고 철회가 나온다. 추인하고 철회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법률행위다,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최고와 거절은 뭐다? 그것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죠. 우선 이해됐죠? 그냥 그때 이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12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